유흥업소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서울 캠퍼스타운은 작년 안암 캠퍼스타운과 함께 청년 사업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을 목표인 지역사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셋째 주 KUTV 뉴스 시작합니다. 학교 법인카드를 유흥업소에 사용하다 적발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완료됐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련 논란을 고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흥업소의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한 교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종합감사 이후 1년 만에 밝혀진 겁니다. 작년 9월 고려대 종합감사 결과 13명의 교수들이 약 7천만 원을 이와 같이 사용한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학교 측은 감사 결과 발표 직후 해당 금액을 모두 회수했으며 지난 7월 교수 징계 처분을 마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징계 결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교육부 요구와 달리 10명만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징계 대상이었던 장하성 주중대사는 감사 전 정년 퇴임을 이유로 징계에서 제외됐습니다. 같은 중징계 대상이었던 다른 교수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습니다. 또한 고려대는 애초에 경징계를 의결했지만 교육부가 중징계 이행을 촉구했기에 처벌 수위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수위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려대학교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이 된 상황이고 중징계를 내린 게 정직 1개월이 최대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중징계를 하는 거를 맨 처음에 꺼렸다고 하더라고요. 윤리의식이 좀 결여된 것이 아닌가. 또한 공금 횡령, 유용의 경우 징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학교 측은 혁신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회계 및 감사 등의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징계 수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계속된 회계 비리에 대한 신뢰 회복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징계이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이와 같은 논란에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KUTV 뉴스 고수호입니다. 작년 하반기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서울 캠퍼스타운 사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2024년까지 약 500억의 집중 투자를 받는 안암동 캠퍼스타운의 상황을 이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고려대학교 안암동 글로벌 캠퍼스타운으로 시작해 34개의 캠퍼스타운을 구축해 대학도시를 육성했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보교류 행사인 정기회의에서 선후배 스타트업 기업은 서로 투자 유치를 돕고 영업이익을 나누는 등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선후배 간 정보교류 행사 중 하나인 선배기업 멘토링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습니다. 안암동 스마트 캠퍼스타운 실현을 위한 3대 목표인 청년 창업 활성화, 대학 문화 활성화, 운영 자족성 확보를 이룬 셈입니다. 스마트 거버넌스라는 목표 아래 기획 제안 사업을 전략으로 내세운 캠퍼스타운 일대는 지역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2021년 캠퍼스타운 기획 제안 사업에 모집을 공고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올해를 기준으로 57개의 창업팀을 구축하는 등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청년 창업 지원 외에도 단계별 추진 전략을 내세워 후속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시점에서 추진 사업이 희망 기한 안에 진행될지는 사실상 미지수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캠퍼스타운은 코로나 상황에 대한 별다른 대응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KUTV 뉴스 이하림입니다. 10월 5일부터 4일간 애동연 가을축제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행사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됐으며 SNS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가 이뤄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애동현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27일 과학도서관 인테그럴 라운지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4층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은 열린 공간에서 학습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고려대학교 도서관과 프랑스 생트 주니비에브 도서관이 10개월 동안 공동 진행한 프로젝트 모리스 쿠랑을 찾아서가 공개됐습니다. 모리스 쿠랑에 대한 인물 조명과 한국 서지, 그리고 양 도서관에 관해 설명합니다. 해당 영상은 고려대학교 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UTV는 카카오톡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KUTV의 데스크는 여러분입니다. 이것으로 10월 셋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